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그 자기 존재 경청, 어, 챌린지, 21일간의 챌린지를 그 4차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단톡방에서 지금 1차, 2차, 그리고 이제 4차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 4차 여정이 끝난 이후에도 이 단톡방에 계속 계시면서 또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올해는 사실은 2026년에는 누구라도 이렇게 한 명씩 계속 들어와서 하면은 우리가 그냥 365일 하고 싶을 때 올려서 공유하고 이러면 좋겠다 싶은데, 또 그게 누군가가 지금부터 며칠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안 하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여정이 시작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이 다시 또 챌린지 참여하지 이러면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음, 이 여정을 이번에는 이제 무료로 오픈을 했어요. 물론 마음성장학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 키트가 없어서 그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근데 과거에 1차, 2차, 3차에는 그거보다 조금 비쌌어요. 3만 원이었어요. 참가비가 3만 원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키트 발송비까지 이렇게 해서 딱 2만 원, 2만 원만 이렇게 받고 참여를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한 번 내면 이제 평생 무료로 이제 참여하고 싶을 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2만 원 또 3만 원 이렇게 냈었던 거는 의도를 갖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키트가 발송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존재경청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올려놨어요. 세 개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의 중에 시간이 될 때 한 개라도 보셨으면 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또 간단하게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실습을 통해서 또 이제 21일간 챌린지를 할 때 그 용기를 얻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아마 보신 강의 중에 있는데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존재경청 그 워크샵이 있어요. 마음성장학교에는 존재경청 워크샵에 참여하신 코치들과 존재경청을 전국에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올해 되게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이 존재경청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코치님들이 뭐 학교, 기업, 그리고 상담사들이나 또 그 밖에 다양한 뭐 곳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대학생들, 기업인들, 또 상담하는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부터 이런 선생님들, 또 저는 이제 전국의 선생님들 한 200개 정도의 교육청에서 존재경청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존재경청 챌린지는 존재경청 그 전문 강사를 안내하는 워크숍과는 좀 다르게 제가 국민운동으로 펼치고 싶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코치님 중에 한 분이 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께, 위센터 선생님들께 이렇게 좀 안내를 했더니, 거기서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도 가서 이제 또 한 두 차례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위센터는 계속 이 자기존재경증 메모지를 주문해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쓰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그 상담을, 막 잠깐 받는 애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 상담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상담을 받고 막 보드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아주고 과자도 사다 주고 이랬는데 얼굴이 다 뚱 해가지고 매일 갔는데 이 자기존재경청 메모지랑 그림책 한 권을 읽어주고 자기존재경청 메모지를 이렇게 쓰게 했는데 애들이 얼굴이 확 바뀌면서 선생님 오늘 참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갔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동안 난 뭘 한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 그 이유를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또 발견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 존재 경청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사세요? 네, 행복하려고 살아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사명을 위해 산다. 뭐, 크리스찬들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도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도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애쓰고, 너무 노력하고 막 그러는 것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곳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그릴 때, 아, 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게 또 사회에서 배운 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표를 위해 정말 애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와 만나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어떤 자세, 태도, 시선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존재 경청이 그것을 매우 쉽게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지난 35년, 이제 36년 차의 올해로 이제 36년 동안 저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무려 36년 동안 사람을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저는 넘어졌을 때도 그 넘어진 곳에서 아, 이런 거를 알게 됐어. 그럼 이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저는 이제 신을 믿으니까 신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 근데 저는 그때마다 다행이고 행운인 것은 뭘 배웠어요. 지금 모르는 더 깊은 것을, 지금 모르는 더 의미 있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 혼자만 알지 않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책을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공부한 게 올해로 이제 16년 차인데 16년 동안 저는 하나, 둘, 셋, 넷, 5권의 책을 냈고 우리 코치들의 책을 2년 동안 우리 코치들 책을 또 2년 동안 냈어요. 나답게 편안하게 또 올해 이제 1월 달에 나올 건데 나를 안아주는 삶.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에 이런 한국 코치협회 인증 프로그램을 또 제가 또 다 개발해서 기초 심화 영양 프로그램과 그 밖에 이제 초등학교 청년들, 여성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내가 넘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면서 그 넘어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 넘어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나는 더 한 번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위대한 삶으로 저는 나아가게 되었고 저는 이제 아이를 가르치고 또 그냥 동네 애들 가르치고 또 아들 한 명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잖아요. 그럼 평범한 엄마가 이와 같은 것을 이뤄냈다는 건 저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15년 전에 사명선언서를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부터 위대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썼어요. 위대한 삶을 살겠다. 위대한 삶은 그럼 뭔가? 위대한 삶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 피부치, 혈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이 무너졌다든지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위대해지는 그 티켓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티켓이 아무에게나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티켓이 와요. 그 티켓이 그 티켓인 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차를 타야죠, 빨리. 기차를 타서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 돼요. 어, 차곡차곡 그 내 삶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는 거기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이런 민망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이거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제 민망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그냥 신청서만 받지 않고, 여러분이 그동안 다른 여러 곳에서 이런 여정에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청서에 뭐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메일 쓰면 뭐 끝나죠. 근데 저는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그 이유는, 그거를 기록하면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청서를 쓰면서부터 코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청서를 쓰면서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또 이 여정에 참여해서도 시간이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이 한 시간, 뭐 한 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의 여정이 저랑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어떠한 삶에서 어떤 성장으로 이어지더라도 저는 그 성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그 수다와 같은 또는 그냥 인생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몇 명에게 이야기가 필요해서 제가 오늘 했어요.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아파하기보다는 좋은 티켓을 받으셨으니 이제 그 티켓을 받고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실지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21일간의 챌린지 속에서 아마 발견하게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동료들이 쓰는 걸 보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 발견하시길 바래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전국의 선생님들을 200개 정도 교육청이니까 학교는 더 많죠. 하나의 교육청에서 몇 개의 수업을 신청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대전교육연수원에서 그 복직을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특수교육, 이런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선생님들은 너무 좋겠더라고요. 막 10년씩 쉬다가 막, 그 다음 또 복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 번 진짜 선생님 되면 철밥통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쉬다가 학교에 복직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떨리고 긴장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존재경청 많이 안내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교육청 선생님들은 거의 복직을 할 때 제 강의를 듣고 복직을 하세요. 올해도 다음 주 이제 또 대전 연수원 가서 또 2시간 이제 하는데 보통 이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온라인에서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차를 써주세요. 온라인에서 딱 3시간 같이 워크숍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스스로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학생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길이자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함을 배웠다. 막 이러고 학교에 돌아가서 존재 경청을 아이들에게 하겠다. 막 이렇게 그 3시간 특강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써주는 거 본 적 있어요? 선생님들이?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감동을 받고 이번에는 이제 직접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이게 이런 강의를 한 100명씩 들어요, 한 번에. 근데 100명이 그 온라인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대한 삶을 사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을 그 전국의 선생님, 제주도까지 전국의 선생님들께 정말 다 존재 경청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전교육청에서 또 이제 불러서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왜 오프라인으로 부르냐 막 이러고 한 번에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막 15명씩 쪼갰어요. 이게 소그룹으로 하면 좋을 줄 아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하면 더 좋다. 한 번에 하면 더 좋아요, 여러분. 왠 줄 알아요? 그 비슷한 마음, 그리고 이게 선하고 또 이 사랑과 존중, 이런 높은 의식을 다루는 교육은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좋은 에너지들이 가득 차서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돈도 더 많이 주겠죠. 여러 번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랑 상관없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은 그 역동으로 움직일 때 이 각자 너무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답니다. 이분들은 21일 챌린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 한 번 이렇게 존재 경청 대화를 한 번 나눈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존재 경청을 떠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문학 작품 속에서 아주 단번에 알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모모라는 작품에 이제 모모가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이렇게 들어준대요. 모모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막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린 소녀예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아, 왜 그렇게 고민을 해? 저기 모모한테 찾아가 봐.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좀 그런 분들 계세요? 누가 얘기할 거 있으면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할 거 있어서 왔어 이러는 분 계세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요거를 왜 읽어드리려고 생각했냐면 이제 강의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과 21일 챌린지를 하는 동안 내 가족들 있죠. 내 가족들. 그러니까 이번 챌린지는 자기 존재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우리가 20일을 가질 건데, 근데 우리는 사람이고 또 가족이 있고 또 직장이 있으니까 늘 사람을 만날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할 수 없죠. 근데 자기 존재 경청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이렇게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많은 에너지를 쓰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모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았냐면 이렇게 했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주의 깊게 들을 뿐입니다. 그 크고 검은 눈은 상대방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도 놀랄 정도의 생각이 쓱 떠오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쓱 떠오른다는 거예요. 모모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망설이던 사람은 그 뜻이 확실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고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고 우울하고, 그리고 뭐 삶에서 너무 그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얘기해도 그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은 생각이 쓱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담고 다니는 거를 계속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재생산, 재방복. 그걸로는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털어놔도.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자기 성찰적인 생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좀 허용적으로 그 생각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그런 여정이 21일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매우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늘 가지고 다니던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거 좀 버리세요. 그래야 생각이 쓱 떠오르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2명씩 제가 잠깐 대화 나누는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끄고 계신 분들도 끄고 대화 나눠도 되니까 대화에는 꼭 참여하기로 우리 해봅시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생각할 때랑 다르게 이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쓱 떠오를 거예요. 이거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대화에 참여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망설이던 것이 확실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용기가 생기고 고민 있는 사람이 희망이 솟아나고 그런가요?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직무유기예요. 엄마잖아요, 다들 엄마. 엄마가 이렇게 못해주고 아빠가 이렇게 못해주면 이걸 어디서 누가 해주겠습니까? 자꾸 뭘 가르치려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뭐 잘 되든가요? 우리는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깨달을 때 그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모모처럼 가만히 들어주는 거. 제가 보내드린 카드에는 이제 우리 이 마음이 공감 카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한번 감사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감사. 내가 오늘 이 시간 감사한 게 뭔가, 그거를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든지, 이렇게 한번 써보든지. 오늘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그 분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똑같은 강의 PPT지만 저는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음, 또 오늘 여정을 통해 어떤 변화들이 있으실까 또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떠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낮은 레벨의 의식에 있다가도 내가 뭐가 감사하지 하고 감사를 떠올린과 동시에 메타인지가 시작이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을 이렇게 관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가 감사했지 하면서 삶 전체를 이렇게 뚝 떨어져서 제3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에서 이렇게 들러붙어 있던 마음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 누구라도 힘들 때 내가 뭐가 지금 감사하지? 내가 감사한 게 뭐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의식이 전환되고 아주 높은 의식으로 한순간에 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 쓰기가 우리에게 매우 효과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지금 감사를 떠올리면서 기분이 좀 전환이 되셨나요?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건강, 또 관계, 돈, 이런 게 매우 소중하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왜 소중해요? 그러면은 가족 때문에 소중하다 그래요. 건강이 왜 소중해요? 그러면 또 가족 때문에 또 건강이 소중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가족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또 들수록 소중한 게 조금 다르긴 해요.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중에 그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나요? 또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나요?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또 돈 때문에 좀 어려우신가요? 여기 중에 뭐 하나라도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진짜 천국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그 종류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분류해 보면 거의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해. 내가 나를 미워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일단 건강에 문제가 막 생겨요. 안 돌보니까 자기를 돌보지 않고 막 우울해서 막 먹고 막 이래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사회적인 활동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나하고 이 너하고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공동체 생활을 안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싫어하니까 우리,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막 생겨요. 그 이제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고, 가족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과의 문제도 생겨요.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고,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를 싫어하고,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다투고 막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벌어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아주 걔만 보면 막 우라통이 터져. 막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막 이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나.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는 뭐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내 아이를 보고 그렇게 속이 상할까?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21일간의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시작이 될 거예요. 자기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관계가 좋아지면서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이 돼서 돈도 더 잘 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음, 그 마음의 안녕이라는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부모나 교사를 위해 쓴 책인데 이 책에 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마음 하트, 가슴에 있어요. 하트. 이러기도 하고 현대 과학에서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뇌에 있다. 마음은 뇌에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마음이 아파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막 진짜 가슴이 막 진짜 막 총 맞은 것처럼 진짜 그 노래랑 똑같아요. 가슴이 막 미어지고 막 아프거든요, 진짜. 그러니 정말 가슴은 뇌에도 있겠지만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 속에 있을 때는 도대체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알까요?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편하고 그냥 재밌고 좋으니까 몰라요. 근데 또 마음이 또 무너졌어. 그러면 또 몰라요. 원래 몰랐으니까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또 시작이 되죠. 마음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생각과 감정, 욕구. 생각은 우리가 어떤 생각 떠오르잖아요. 아, 나 이런 생각이 났어. 아,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우리 아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아하, 내가 이거 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얘기해봐. 그럼 맨날 생각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을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여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세 가지를 알아보면,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받으신 자기존재경청 메모지가 딱 요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각, 감정, 욕구. 근데 이 생각과 감정, 욕구를 계속 들여다보면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기분이 편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기분이 불편하고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 안 좋은 것들이 나올 때 아, 이건 안 돼, 이건 없애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없애야 돼 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큰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되거나 또는 주눅 들거나 뭐 화가 막 자꾸 치밀어 오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사람들에게 떠벌릴 필요는 없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계속.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될까 봐 말을 오랫동안 참고 지내서 말이 안 나와요. 여기 딱 걸려서. 나 사실, 나 사실 내가 너무, 어, 나약한 존재인 것 같아. 나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먼지만도 못해. 나는 벌레만도 못해.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개똥벌레 노래 요새 있잖아요. 개똥벌레 그게 우리 그거 참 좋은 노래. 그렇게 그거를 딱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진짜 개똥벌레가 되는 거잖아요. 벌레 중에서 빛을 내는. 그건 근데 자기가 개똥벌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 나 벌레야라고 인정을 해야 그 개똥벌레가 빛이 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여기 꽉 차 있으면 목소리가 여기서 꽉 막혀서 그 한마디만 하면 그때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그냥 개똥만 치우는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나 개똥벌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빛이 착 나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 이제 누구에게 자꾸 털어놓고 누구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21일간 가지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소리든지 간에 그냥 멋있고 빛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고귀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아기로 태어났어요. 평화로운, 아름다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뭐 예쁜 척, 뭐 잘난 척, 뭐 괜찮은 척, 이런 척으로 갑옷을 막 몇 개씩 입고 있으면 그 순수한 내가 드러날 틈이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에는 어떤 소리가 올라오든지 아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생각 말고 어떤 소리가 올라오든지 아, 그래. 내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알아차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알아차림은 한번 그 길이 탁 열리면 점점점 깊은 알아차림이 막 그 고구마 줄기처럼 막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주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우리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받은 카드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공감 카드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펼쳐보면 이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를 한번 이렇게 골라보는 거예요. 이 카드는 실제로 AI가 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인데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그림체 심리 코칭을 배우신 미술치료 상담사 선생님이 저랑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본인이 키우는 유기견 강아지가 있어요, 흰둥이가. 근데 그 강아지를 너무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계신데,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 얼굴에 표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표정이 너무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얘가 그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카드예요. 마음의 공감 카드.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고급화해서 비싸게 만들고도 싶지만 사실 이제 학교 교육청 이런 데 갈 때 예산들이 없어요. 그래서 딱 요걸 만들면 다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를 하나씩만 골라보세요. 근데 없을 수도 있죠. 네, 내 마음은 여기 없어. 그러면 그냥 없는 마음을 이렇게 옆에 기록해 놓으세요. 마음을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예요. 이 메모지는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내면 아이 버전 또는 여자 아이 버전인데 어, 여러분이 자 오늘 나의 마음을 써보는데 여기 이제 거울을 봐도 되고요. 우리가 거울이 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을 때는 거울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고 거울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자기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3번 정도 깊이 들이셨다 내셨다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셨다 내셨다 3번 반복합니다. 숨을 어떻게 잘 쉴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깊이 들이시고 내쉬면 됩니다. 자, 이제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셨으면 오늘 나의 마음을 한번 기록해 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오늘 나의 마음은 뭐 기쁘다, 감사하다,
우울하다, 뭐, 여기 신난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 그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날씨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카드로 쓰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유를 쓰는 거예요. 이유는 나만 알 수 있죠.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유를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래서 기분이 이래 라고 아주 주관적인 나의 이유를 쓰면 돼요. 오늘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를 이렇게 사기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더 많은 100명 이상의 사람들과 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한 사람이 이 여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정성껏 안내하겠다.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목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긍정적인 목표가 어떤 것일 수 있냐면, 오늘 내가 우울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일찍 잠을 자겠다. 그럼 나를 위한 긍정적 목표 맞나요? 맞죠? 오늘 나는 화가 난다. 왜냐하면 막 썼어요. 블라블라. 그래서 나는 오늘 친구하고 수다를 떨겠다. 나를 위한 긍정적인 목표 맞죠? 네, 친구와 술 한 잔 마시겠다. 이것도 나를 위한 긍정적 목표예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편안하고 기쁘게 해주는 긍정적인 목표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세 줄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세 줄 다 쓴 다음에는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자기 자신에게 주고 싶은 인정과 응원의 카드를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에 한번 올려주세요. 메모지랑, 메모지랑 요거 내가 나에게 주고 싶은 카드. 그동안 애썼어. 너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넌 뭐든 할 수 있어. 냇물처럼 그저 흐르는 거야. 사랑해. 쉬어가도 괜찮아. 고마워.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어. 아직도 난 너를 보면 설레. 난 언제나 네 편이야. 온 우주가 너를 돕길 기다리고 있어. 다 지나갈 거야. 나는 나다. 나는 나의 길을 선택한다.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곧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야. 이제 문을 열고 나가봐. 자, 이런 카드인데요. 이 카드 중에 자기 자신에게 요거를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메모지하고 같이 놓고 나에게 주고 싶은 카드 한 장 아니고 뭐 두 장, 세 장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회의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분씩 들어가서 어떻게 나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네,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쓰셨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이거 이제 학교에서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쓰고 나서 이제 서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걸 쓰면서 자기 주도성이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강의에서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서로 쓰고 요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씩 들어가서 하실 때도 자기가 쓴 거를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럼 상대편은 조용히 듣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까 모모처럼 모모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들지 않고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공감 카드에서 그분에게 피곤하다 이런 친구에게 쉬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 쉬어가도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카드로 공감해 주시고 또 바꿔서 읽고 또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서로 어떤 마음인지 나누면 돼요. 우리가 그 서로 해주기 전에 자기가 자기에게 공감의 시간을 가졌어요. 조금 전에. 그죠? 자기가 자기 공감해줄 때와 또 상대가 잘 모르는 누군가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감을 해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21일간 우리가 챌린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한번 올리시면은 앞으로 이제 21일간 매일 한 번, 하루에 한 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모두 묵음으로 오픈 채팅방 설정해 놓을 거니까 조용히 아무 때나 올리셔도 돼요. 누군가는 저녁 늦은 시간에 자기를 보는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죠. 하루가 바빴으면. 또 해외에 계신 분은 시차가 안 맞아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코치님이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성장학교의 전문 강사 FT 코치님들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 생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강의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오늘 남은주 코치님 여기 안 오신 것 같으네. 이번에 신청하셨는데 우리 코치님은 예전에 처음 이거 참여하셨을 때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내 마음은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재호랑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피드백을 하느라 계속 질문해서 아이가 화를 내고 말았다. 앞으로는 존재 경청하고 피드백을 멈추겠다. 재호는 성인 자녀예요. 성인 자녀. 우리 코치님은 60세 코치님이시고. 근데 제가 이거 허락 받았어요. 자, 여러분 허락 받고 쓰는 겁니다. 우리 코치님한테 이거 써도 되냐 했더니 쓰라고 해서 제가 강의 다닐 때 쓰는데 성인 자녀와 대화할 때도 엄마가 먼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더 존중하는 그런 대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잠깐만. 다 나누면 나오시면 돼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건데, 한 5분 드리겠습니다. 나 읽고, 인정 응원해주고, 그 상대가 읽고, 인정 응원해주고, 서로 마음 나누고, 그러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팀은 세 분이에요. 네. 저만 녹화가 됩니다. 자, 밖에서 이 이제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나누세요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그 도서관 같은 데 이제 수업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서관 수업에 어떨 때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너무 한가하고 그다음에 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은 좀 만나고 싶고, 이랬을 때, 그때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도서관 수업에. 그리고 뭐 가면 또 내가 뭐 좀 변화가 있을까? 이래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또 도서관에서 이런 수업을 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근데 그때 누가 참여하나 봤더니, 그렇게 그냥, 뭐, 자기를 좀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얘기를 어떻게 나눠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자기 존재 경청 메모지 하나를 가지고, 오늘 내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함과 동시에,
대화가 그냥 피상적인 대화 또는 뭐 우리 애는요 이래요. 뭐 어느 학원 다녀요. 뭐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존재와 존재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놀랍게도 아주 쉽게.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무슨 강의를 한다거나 이러실 때 나중에 써보시길 바래요. 근데 자기가 21일간의 챌린지를 하고 나서 이 도구를 사용할 때와 그냥 사용할 때는 좀 다르겠죠. 그 느낌이. 그죠? 그래서 먼저 이번에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단톡에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올리시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약, 약 한 달이죠. 21일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단톡방의 규칙 같은 건데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음미 감상하며 침묵 동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톡방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21일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군가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기가 태어났다거나 이런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21일 동안.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은미 감상 마음으로만 느껴보는 거예요. 아,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분이 지금 이러시겠구나. 그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느끼고, 그리고 침묵으로 동행하며 거기에 하트를 남기는 거예요. 하트. 하트 공감.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을 공감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정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하트를 남기시고 21일간 지켜보세요. 이렇게 자기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쭉 올라오는 글들을 다 읽고 공감하는 거예요. 하트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 매일 막 올라올 때마다 보면 힘드니까 여러분이 묵음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하루에 뭐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음미 감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다른 존재의 깊은 마음을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번 21일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공감하시고 하트 누르시면서 침묵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이 끝나는 날, 어, 이, 2월 2일 날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함께 동행했던 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도 우리는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요게 3주 존재경청 챌린지 참여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존재경청으로 마음성장학교를 처음 만난 분들이에요. 오늘 여정에도 이걸로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3주간의 챌린지에 참여하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짐으로 좋은 습관이 생겼다. 무엇보다 긍정의 방향으로 삶을 재정립해가는 연습을 매일 하는 것은 나를 더욱 아끼고 세우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나를 돌보고 생각하는 관점을 전환함으로 주의 또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챌린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자기존재경청 챌린지는 매일 하루를 시작 또는 마무리하는 훌륭한 마침표였다. 근데 이거를 시작할 때 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아침 시간에.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계획한 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살펴보며 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행복한 루틴, 긍정성과 내 행동의 올바른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존재 경청 챌린지 감사합니다. 이분은 존재 경청 챌린지에 참여하며 신기한 경험을 했대요. 마음을 글로 쓰고 왜 그런지 욕구를 확인하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낼지를 적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경험이 됐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아침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보고 그 마음에 맞는 오늘 하루의 목표를 정해서 자기를 잘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21일간. 되게 즐겁고 재밌고 삶이 매우 단순해질 거예요.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잘 살아내는 거, 그것만 잘하면 삶이 아주 심플해지고 그리고 재밌어져요. 네. 자,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내부의 해답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존재다. 이게 바로 코칭 철학인데요. 마음성장학교에 마음성장 코칭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그림책 심리 코칭 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코치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신데, 마음성장 코칭 배우시면 사람들과 코칭하는 거가 매우 자연스럽게 그냥 하루 만에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여정을 할 때도 이 코칭 철학을 기억하세요. 외부에서 자꾸 답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고 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끊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안에서 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거창한 답이 아니라, 오늘 나는 우울하다.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정직하게 쓰시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관적으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걸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나를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겠다라고 명료하게 쓰고, 그걸 하세요, 오늘. 나는 떡볶이를 먹겠다. 그 떡볶이를 먹었으면 오늘 하루 할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칭찬하고, 오늘 할 걸 다 했어.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성장학교에 이제 제가 존재경청 챌린지 말고 존재경청 그 전문 강사가 되는 워크숍이 있어요. 그 과정은 마음과 의식이 확장되는 그것을 직접 오셔서 하루 만에 경험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건데, 어, 이 여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 원데이 워크숍만으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그냥 배우세요. 체화가 되시고 또 자녀와의 문제, 뭐 배우자의 문제가 관점의 전환이 확 일어나서 그날 즉시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가시는 여정이 바로 이 존재경청 워크숍이에요.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마음성장학교에서 존재경청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존재 경청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자기 존재 경청 챌린지를 쭉 하시다가 우리가 1월 31일 날 오프라인 워크숍이 열리거든요. 이 1월 30일 날 열리는 오프라인 워크숍은 이제 우리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제가 12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은 이날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낯선 사람과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속에서 마음과 의식이 확장이 되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음, 존재경청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소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문 강사 워크숍에 참여했던 분들의 소감인데, 낯선 사람들과 함께한 여정은 묘한 평안함과 위로가 함께했다. 김은미 대표님의 고요하고 다정한 안내에 따라 옳고 그름이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나의 남편과 자녀들을 존재 경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남편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나 자신과 가족, 타인과 공동체를 존재 경청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의식으로 성장과 확장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존재경청 워크숍은 진실한 마음들이 모여 눈의 대화, 눈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니까 눈의 대화, 마음의 대화, 몸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성장학교 공동체의 영성을 온전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 여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랜 방황이 정돈되고 그동안의 공부가 통합되는 시간, 이제 나는 넉넉한 마음으로 파도를 서핑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이 상담, 코칭 뭐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강의로 만들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원데이 워크숍 참여하시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그냥 배우세요. 그래서 그런 강의 스킬, 또 강의에 가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 눈의 시선, 이런 것들이 다 바뀌니까 명품 강사로 거듭나실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도 이 여정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한 2박 3일 걸려서 오신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 여정을 함께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림체 심리 코칭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대학교 교수가 되셨어요. 그 전까지는 MK 어린이들을 계속 선교하는 선교사로 한 15년 사셨는데 마음성장학교를 만나고 마음과 의식이 확장된 다음에 그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사명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대요. 선교사님인데 오랜 시간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존재경청 워크숍을 통해 내 안의 판단과 분별을 알아차리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매우 쉽게, 안전하게, 그리고 경험으로 전해지는 여정이에요. 우리 코치님들 중에서도 1월 31일 날 복습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또 참여하셔서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변화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그 몸짓으로 이렇게 변해가는지를 함께 배우면서 또 도움 되시는 그런 시간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복습 참여하시고 또 올해 한 해를 또 새롭게 또 하면 좋겠습니다. 존재경청은 그 이제 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경청은 오늘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서 이런 어떤 유엔에서 이제 정한 이런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지금. 그런데 이 존재 경청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존재 경청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그렇게 밝게 만드는 여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뒤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다 강의에 있었던 거여서 제가 여기. 자, 우리가 이 존재 경청을 통해서 존중, 사랑, 지혜 이런 것은 매우 높은 의식이에요. 이런 높은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자신의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엄마이고 선생님이고 강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전부터도 너무나 애쓰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 잘하고 싶어서 애쓰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애씀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씀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애씀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심리적인 무게만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지점을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음, 그 존재 경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정은 제가 나눌 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오늘 참여하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그 21일 챌린지에 대한 그 개인적인 어떤, 참가를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어떤 마음으로 또 참여하실 건지, 또는 뭐 오늘 여정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시작부터 지금 9시 반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한마디 소감 한마디씩 나누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은 녹화를 하지 않고, 네, 할게요. 네. 그 존재경청이라는 말은 그 세상에 없었던 말인데, 제가 이제 아마 1차, 2차, 3차 강의에다가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그 존재경청은, 제가 이 너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코로나 막 시작되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성장시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봐줄 때 우리가 아주 쉽게 빠르게 변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존재 경청을 세상에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대한민국 교육청들에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저를 이제 청해서 존재 경청을 들으시고 또 매번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선생님들께 그런 걸 전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게, 우리 코치님들까지 자꾸 존재경청, 존재경청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존재경청이 이제 조금씩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 말이 담고 있는 게 너무 그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말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를 존중하고 또 경청하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가 그냥 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일매일 챌린지 하시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SNS에도 그런 것들을 공유하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이게 뭐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세상이 또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렇게 많이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번 21일 챌린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또 엄마들과도 함께 해보시고 이러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 오늘 여정은 제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는 또, 다음에 이제 그 단톡에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여기 사진을 하나만 찍어 볼게요. 대표님, 네, 네, 혹시 그 안 한 사람은 음, 그 발표를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 누가 발표를 안 했어요? 화면을 안 전, 켜서 발표 안 했어요. 화면 안 킨 사람은, 네, 그래서 그거는, 잠깐만, 이게 저장이 안 되지. 잠깐, 그, 지금, 여기까지, 잠깐.